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때 계엄령에 적극 관여돼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거든요. NSC가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계엄령 NSC 황희 주재 탄핵 이틀 전 쿠데타 D-Day.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엄 시행 준비 착수를 또 착착하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검찰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이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군인권센터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떴는데요.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폭로 기자회견이 오늘 떴습니다. 참고로 진짜 정말 속이 시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 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2018-9537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했고 2월 18일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걸 위장한 거죠. 그래서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작성을 5일 만에 마무리해서 조현천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때 조현천이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그 다음에 평시계엄인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둘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천이 중간보고를 받고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넣으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래서 TF가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3월 3일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고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가 발칵 뒤집힙니다. 네, TF장이었던 기우진이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그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하는데 지금 이게 그 명칭도 바꿔서 허위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문건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실제 문건은 그 비밀 합동 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강원, 기우진, 정경일 등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했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 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정 간첩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프레임 씌워서 원래 했던 방식이죠, 사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했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 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계엄 해제 시도 시 대응 방안을 명시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하고,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이거 1960년대 때 저희가 흔히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합동수사단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계엄군 배치 편성 계획도 정말 구체적인데요. 광화문 일대 지금 진짜 기갑여단, 공수여단, 26사단, 중대, 대대 장난 아니죠. 집회 시위 지역 점령을 하고 주요 도로를 통제해버리고, 청와대나 광화문 등 핵심 지역 진입 도로, 그리고 한강다리를 통제해버리죠. 한강다리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승만 씨는 그걸 막 폭파하고 도망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요 도로를 전부 다 점거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계엄 발령 시 부대별 기동로인데요. 저렇게 진짜 세세하게 그런 기동로를 다 저렇게 정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완전 구체적으로. 그래서 청와대, 국방부, 합참, 국회, 정부청사, 법원, 검찰 등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문건 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부분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NSC라고 말씀드렸죠. 거길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그 군대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한 내용이 있죠. 이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인데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게 기존에 공개된 문건엔 없는 내용이란 겁니다. 당시 NSC 의장이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죠. 그래서 무려 3차례나 NSC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선별적이고 비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위 내용들이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건데,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죠. 조현천이 도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며 수사를 덮어버렸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이는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헌정질서를 뒤엎으려고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고 합니다. 임태훈 소장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진짜 그 대비계획 세부 자료 문건에는 그 정말 충격적이죠. 비상계엄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전국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육군 대장 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데, 선포권자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미 지나간 그 과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니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들은 언제든지 다시 집권하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똑같은 짓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입니다. 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막 탱크, 장갑차, 무장병력, 특전사 보이십니까? 대기전력엔 707 특임대대. 총 투입 전력을 보시면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병력 4,800여 명, 특전사 1,400여 명.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불과 한 2, 3년 전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 지금 탱크, 장갑차, 병력, 특전사를 총 투입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군대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얘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긴가민가 했죠.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추미애 당시 대표가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죠. 막 손에 장지 진다 그러고 뭐 혼자 단식 투쟁하다가 막 아무튼 열심히 조롱당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유언비어 유포의 진앙지가 되고 당사자가 된다는 건 매우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영국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문건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018년 7월에는 추미애 의원이 기무사 문건 엄청난 쿠데타 모의에서 기획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치마폭 뒤에 숨어 누가 어느 시점에 이런 엄청난 쿠데타를 모의하고 기획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공유가 되기 전까지도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렸다라며 10월 24일엔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냈었죠. 그리고 12월 1일에는 이미 국회가 탄핵 발의를 예정해 있던 직전인데 4월 말 하야 6월 조기 대선을 꺼내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탄핵 기각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정치 세력과 군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의하고 사회에 어떤 처리를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탄핵 기각됐으면 정말 저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지금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렇게 서울 한복판에 탱크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특전사가 여기 투입된다는 거 상상해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네, 이분 새 박사죠. 근데 갑자기 군대여 일어나라. 막 뜬금없이 갑자기 군대를 막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그때 당시에 계엄령이 답, 군대여 일어나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을까요? 당시에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도 그때 본격적으로 정치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막 촛불 집회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네,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게 알고 보니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미 그들한테는 이 계엄령이라는 게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국을 보자면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하라고 외치던 중에 한 진짜 50만, 100만, 막 200만 점점 촛불의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럴 때 국회에서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서서히 이렇게 퍼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추미애 대표께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썩 믿진 않았습니다. 설마 했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